안녕하세요. 메가소방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소방여고가 어떻고 여러분이 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다음 합격권의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 박수연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어갈지를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소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동안에 소방여고가 어떤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좀 알아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가시고 저라는 강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또 끌고 갈지에 대한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혹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방영어를 좀 난이도를 비교를 해서 이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어디에다 제가 비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소방영어 레벨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 기출도 쭉 풀어보고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응시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레벨이 점프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100% 똑같진 않지만 좀 비교를 하자면 현행 교과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아직 고3 수준까지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100% 똑같지는 않고요. 일단 독해라던가 이런 거 수준은 고2 수준에 좀 맞추시면 되고 물론 우리 독해가 10개 절반 나오죠. 그중에 다 10개가 똑같이 고2 수준은 아니고요. 조금 그거보다 쉬운 지문도 있고요. 또 지문 안에 어휘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 넘어서는 막 되게 어려운 게 이렇게 간혹가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개 중에 또 몇 지문은 고2 수준보다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롤 전반적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고2 수준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독해를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죠. 그건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아니면 일행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수능이나 다른 우리 여타의 시험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어휘를 시험으로 물어봅니다. 동의어 찾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디엄이나 수거도 수능이나 다른 여러분이 여타 시험 봤던 거하고는 좀 비교될 수 없게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걔들의 출처가 교과과정, 고등교과과정 수준에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니 나 문제를 그렇게 풀어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얘들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매번 똑같진 않은데요. 좀 쉬운 것도 나오지만 다른 직렬 기출이 여러분 거의 20년이죠. 그게 다 오픈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소방은 아직 오픈이 안 됐지만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예전에 다른 시험 어디선가 출제되었던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맨날 얘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죠. 하지만 대비를 할 때는 다른 직렬에 나왔던 기출 중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까지 하시면 너무 시간 낭비고요. 자주 나왔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좀 어휘하고 이디엄, 수거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직렬이 우리가 소방이다 보니까 화재하고 관련된 상황의 생활 영어나 아니면 불을 끄다, 뭐 풋아웃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어휘나 수거, 생활 영어에 섞여서 나와요. 이제 이런 거는 생각보다 범위가 크게 넓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테마를 이루는 이 어휘들을 좀 묶어서 외워주시고 그런 관련된 표현을 외워주면 여기는 사실 이걸 근데 학생이 할 수는 없죠. 그래 화재 관련된 걸 알아야 돼. 근데 학생이 그걸 어떻게 아나? 이건 이제 사실 선생의 몫이에요. 이제 이런 건 마무리 특강이나 생활영어 특강이거나 어휘 수업 할 때 모아주시면 이걸 외우면 되는데 사실 이제 어려운 거는 공무원 시험의 특징인 이 난이도 높은 어휘 이디엄이 문제인 거죠.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특이한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 자체가. 독해는 고2 수준인데 좀 가끔 어려운 거 있어? 어휘하고 이디엄 생활영어 부분은 영 많이 어려워. 그 다음 또 직렬이 그러다 보니까 화재 관련된 상황 어휘도 표현도 외워야 돼.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도 이 영어를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초도 많이 까먹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점수대를 올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첫걸음이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질 때까지는 수업에 맞춰서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안내해 주는 대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게 단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앞에서 소방영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레벨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저 어떻게 공부해요? 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말이 좋아서 영어 한 과목이지 사실은 수능 영어도 그다음 공무원 다른 직렬의 영어도 우리 소방 영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어라는 과목 안에 사실은 3개가 들어있는 거라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죠. 난 열심히 하는데 빨리 점수가 안 나는 이유가 3가지가 다 아우러져서 어느 정도 해야 이제 점수가 나오니까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법도 나오고 어휘도 나오고 독해도 나와요.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고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독해 같은 경우는 20문제 안에 절반인 10개가 독해로 나와요. 이건 소방만이 아니라 전직열 공통 이제 절반이 독해입니다. 그럼 당연히 독해를 많이 맞춰야 고득점 빨리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부터 독해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독해를 하려면 먼저 단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단어 안 되는데 무슨 독해를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독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독해에 나오는 필수 어휘를 모아서 좀 여러 번 회독을 돌려서 많이 외워주셔야 되고 그럼 단어 알면 독해 하나요? 아니요. 해보신 분은 알죠? 단어는 알아요. 단어를 모아서 해석을 내 맘대로 해봤어. 그런데 전혀 해설지를 보거나 해석을 보면 내가 한 해석이랑 책에 나와 있는 해석은 전혀 딴판입니다. 산으로 갔다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단어를 아는데 왜 나는 해석이 안 될까? 예, 그건 우리말이랑 영어가 어순도 똑같고 문법 규칙도 똑같으면야 우리가 뭐 영어가 힘들어요? 단어만 하면 되지. 근데 단어만 외워서 될 게 아니라 어순도 달라, 문법 규칙도 달라. 그게 다 어우러져야 여러분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서 답이 없어요. 좀 제일 중요한 독해를 단어 되고 문법 됐을 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뒤로 좀 빼시고요. 처음에는 문법하고 어휘를 빡세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문법 하면서 어휘 열심히 독해 준비를 하는 거지 이 2가지를 하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독해 가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빡세게 좀 몇 달 해서 2~3달 정도 해서 단어도 좀 잡아놓고 문법도 전반적으로 한 2번 정도 돌려서 숙지가 되어 있고 하면 그 다음 이제 독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독해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단어 외우고 이 구문 독해라는 게 문법을 좀 알고 어휘를 알아야 어디서 끊는지 알고 해석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가면 이제 구문 독해 연습이 돼요. 이거를 하고 나서 드디어 시험에 나오는 유형대로 주제 찾으세요. 빈칸에 뭐 쓸래? A, B, C 그래 순서 맞춰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순서가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어휘하고 문법 한 2번 돌아서 영문법 전반에 대한 지식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석 연습과 어휘 이거 겸해서 이제 독해하시는 순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 할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박수연 너는 나를 어떻게 가르칠 건데 내가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해줄 것이고 어느 정도 배우면 내가 합격권의 점수를 받느냐 사실은 여러분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십니까? 예. 자, 여기 커리큘럼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노란색 표시를 안 해놨죠. 이거는 여러분 무료 강좌이고 그리고 기초 특강입니다. 기초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너무 기초라 사실은 시험에서 묻지도 않는 건데 이걸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짧지만 간단하게 요 기초 문법에 대한 걸 제가 무료 강의로 올릴 거고요. 오늘 촬영했으니까 곧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어휘를 어떻게 특강 한두 번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여러분 어휘도 우리말 생성처럼 접두어나 접미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외울 수 있고 아니면 단어를 좀 몰라도 품사를 알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특강으로 여러분한테 좀 맛보기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어도 이런 식으로 내가 외우는 게 편하고 이렇게 확장하는구나를 좀 알아가시라고 감을 좀 잡으시라고 이것도 기초 특강에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독해인데 독해도 여기서는 어렵게 할 생각은 없고요. 좀 쉬운 지문이지만 이런 유형 이렇게 푸는구나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요. 독해는 제가 요 강좌를 미리 올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기본 이론 한 바퀴 돌렸을 즈음에서 또 기초편의 그 독해 강좌를 한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한 번씩 짧게나마 제가 특강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보면서 이 영역은 문법은 이렇게 독해는 이렇게 하는구나 감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실 학원에 나와 있는 정규 커리 과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각 레벨별로 컨텐츠로 여러분을 수업을 끌어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 기본 이론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독해하기 전에 문법이랑 어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기본에서 독해는 사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 문법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용어 정리부터 각 단원별로 기본 개념을 제가 차곡차곡 쌓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어휘 하셔야죠. 자, 여기가 되면 이제 그 다음이
심화로 갑니다. 심화는 여기서는 이제 문법을 거의 처음 다루는 타이밍인 거죠. 기초를 했다지만 아주 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개념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 공부를 해도 똑같아요. 초반에는 문제 푸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건 한 10%, 20% 배운 개념을 이런 말 많이 하죠. 들으면 알겠는데 선생님 혼자 보면 모르겠어요. 예, 그거 안 외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용을 좀 듣고 외우는 게 위주라면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인트로 제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제 문제풀이에 좀 더 가깝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초 어휘가 됐으면 여기서는 독해 필수 어휘 수거라고 했는데 요게 독해 필수, 그러니까 독해에도 나오지만 어휘 수거에도 나오는 내용까지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다 포괄하는 그런 어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심화 때까지 해서도 여러분 아직 독해 손을 못 대요. 근데 여러분 빨리 독해 가르쳐서 점수 나면 저도 하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어를 수학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구구단 다 안 해왔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인수분해 막 함수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구구단 외우고 곱셈 나눗셈 연습 좀 하시고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함수고 방정식이고 뭐 이런 거지. 그죠? 한 방에 될 것 같으면 그냥 빨리빨리 가르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때 진짜 영어 목숨 걸고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단어가 돼야 독해가 되거든요. 독해가 절반입니다. 근데 그냥 맞출 순 없고 단어 되고 문법 전반은 알아야 독해가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사실상 기본기는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좀 더 시험이 가까워 올 타이밍이니까 이제 학원 스케줄로는 기출 변형이라던가 문제풀이라는 이름으로 강좌 코스가 이게 나갈 거예요. 그때 이제 뭘 할 거냐면 문법 독해 이제 전폭적인 문제풀이 단계인데 여기보다는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은 좀 더 많이 배우실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어디를 보고 선택지 어디 삭제하고 얘가 나오면 얘는 답이 아니고 얘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얘가 답이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반복을 시킬 거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혹은 시험장이 아니어도 모의고사나 문제 풀 때 이제 진짜 많이 보여요. 선생님 옛날에는 2개 제끼고 2개 중에 고민하다 찍으면 꼭 틀리던데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많이 나올 때가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시험이 임박한 때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다 배웠는데 긴 과정으로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사실 배우긴 다 배우고 하느라 했는데 기억이 또 잘 안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직전에 전 영역을 빠르게 핵심 요약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어지는 기간에는 20문제 실전 난이도의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는 거죠. 시간 재고 풀고 제가 해설을 하는 동영 모의고사 강의까지 하면 저하고 하는 전체 한 번의 커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소방영어를 지금 현행 여러분이 좀 와닿게 레벨을 표현을 하면 고의 수준인데 그중에 어휘나 이디엄은 공무원 시험의 특성이다. 좀 더 많이 어렵고 그 공기출에 대한 부분 자주 나오는 건 좀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문법 독해 어휘 다 해야 되는데 얘를 줄줄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순서대로 해야 한다. 어휘랑 문법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독해하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전체 학원 커리에 맞춰서 제가 일정 진행을 어떻게 하는 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커리가 있고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시기에 맞게 컨텐츠도 있고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 저는 공무원 강의 기간이 지금 이제 딱 만 5년 넘어섰어요. 횟수로 6년 차 들어가는데 소방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제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다른 직렬을 계속 했었고요. 5년 내내. 그리고 이제 다시 소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사실 소방직 하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강의나 이런 것들 혹은 제가 봉투 모의고사 이벤트 할 때 이제 소방직 하시는 분들도 경찰이 하고 그나마 난이도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저를 좀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수업의 장점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 및 자랑이라고 하나? 예, 그런 거라는 시간입니다. 여기 적은 건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저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판단하는 장점이 있고 뭐 저도 사람이니까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수험생들이랑 이제 뭐 가르쳐도 보고 가르쳐서 합격도 시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수강 후기나 혹은 합격 수기에 영어 선생 박수연에 대해서 강의의 특징이나 장점을 적어줬던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해설을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해요라고 한 번 하면 알 것 같지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각인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오는 것만 해가지고 좋은 점수 가는 건 이제 시대가 끝났어요. 소방뿐만 아니라 전직열 다 똑같아요. 올해 2018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껑충 뛰었습니다. 물론 이유야.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자 수가, 응시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것만 그것만 해갖고 더 이상 좋은 점수가 나오긴 힘들다는 거예요. 좀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잘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도 잘 되고 응용력도 생기겠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 여러분이 좀 좋다고 했던 부분은 해설이 자세하고 잘 꼼꼼하게 정리해 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앞에 학원에, 이건 제가 아니라 학원의 커리 자체가 굉장히 막 기본에, 심화에, 문제풀이에 막 다 세분화되어 있죠. 강의가 커리가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당연히 여러분 조금씩 배워갈 때 여러분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레벨이 많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가기가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학원이 일단 우리 학원 메가소방의 장점인 거죠. 커리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자세하고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한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이해 위주란 얘기입니다. 암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암기하면 문제가 뭐야? 실컷 다 외웠는데 밥 먹고 딱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외울 분량이 되게 많죠. 그렇다고 영어만 외울 게 아니라 다 외워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수험 공부가. 그래서 이해를 철저히 하고 외워줘야 기억이 오래가고 기억을 시험장 가는 날까지 몇 달이고 1년이고 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듬성듬성 공부하시면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2회 위주라는 말과 사실은 좀 상세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꼼꼼히 정리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학생들이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마지막. 이 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들었을 때 가장 좋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강사잖아요. 당연히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이 합격을 많이 해야 하고 제 제자들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게다가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주관식이 없는 객관식이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왜냐면 주관식은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모르면 끝이지. 그런데 객관식은요.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 요령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있으시면 점수가 한층 더 빨리 폭발적으로 뛸 수가 있어요. 단,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찍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 찍어서 맞추죠? 그건 요행이죠. 그걸 맨날 기대할 수는 없죠. 맨날 찍어서 맞춰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실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이 가미가 되면 여러분이 노력한 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점수가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했던 나쁜 점수는 아닌데 난 뭔가 늘 부족해 하는 이 불안한 점수 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문제풀이 스킬이 되면서 이렇게 그걸 배워서 적용이 되면 좀 안정이 돼요. 얘는 이래서 답이고 아니고가 좀 빨리 확연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라는 이 특징 때문에 반드시 문제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좀 더 잘 풀 수 있는 방법들은 확실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잘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건 이제 수험생들도 얘기를 해줬고 연구를 많이 하고 저도 강사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 잘해요 말로 100번 하면 뭐예요. 수업을 들어보셔야 되는데 사실 처음 기초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스킬 배우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천천히 차곡차곡 쌓는 게 맞고 지금 하반기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법이나 독해, 유형별로 제가 어떻게 선지를 제끼고 어떻게 이런 유형을 푸는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가 잘 된다는 얘기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도 저한테 해주고 있는 얘기니까 예. 하반기 대비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떡하지? 혼자 참 영어 엄도 안 되네 하신다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선생님이 요약해 주는 거 따라가시면 훨씬 정리하기 편하고요. 그냥 여러분 쭉 읽고 답 찾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어떻게 요령껏 잘 푸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가진 특징이고요. 어떤 과목에 어떤 교수님이나 데리고 있는 수험생들, 제자들 빨리 합격하고 좋은 점수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죠. 마찬가지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신이라서 손바닥 뒤집듯 한두 달에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3개월 정도 애쓰고 노력하시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보통 하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고 하면 6개월 정도 되면 점수가 안착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남아있는 건 많은 문제풀이 양이 받쳐주면 이제 이게 70 가느냐 80 가느냐까지 가는 거죠.
예, 믿고 따라오시면 원하시는 소방 합격 점수는 제가 꼭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의심하지 마시되 대신 열심히는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저 혼자 여러분 만점 만들어 드릴 순 없잖아요. 예,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 의지 가지고 수업 성실히 따라오신다면 소기에 원하시는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OT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더 많은, 더 좋은 수업과 그다음 더 많은 컨텐츠로 수업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